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한화오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도 제가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해서 이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종 전반이 지금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초보 투자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그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.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고, 이러한 흑자 폭이 올해는 점점 커질 겁니다. 그도 그럴 게 기존에 수주해놨던 민간 상선이나 또 이 군함 같은 특수선 이런 쪽에서 꾸준히 수주가 나오면서 이게 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면 기존에 이제 만들어가는 기성도 있고 기성비도 받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완공했을 때 이게 조선 배를 인도를 해주면 인도할 때 잔금을 다 치르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것도 대부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올해 한화오션은 꽤 큰 수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죠. 이미 4분기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건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요번에 작년 하반기에 이 한화오션, 한화그룹 쪽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. 이게 한화 시스템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인수를 했는데요. 보시게 되면 이 필리조선소는 그 자체로는 이미 경쟁력을 많이 잃은 그런 조선소입니다. 하지만 이거를 한화오션, 이제 한화그룹에서 인수한 것은 한화오션과 연계해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받기 위한 것이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 해군이, 그러니까 미 트럼프가 미 해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배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현행 미국의 법상 미국 외의 항구에서 미국의 영토 밖에서는 미 해군을 위한 배를, 그러니까 전투함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조선소를 갖고 있으면 미 해군이 발주하는 신조, 새로 군함을 만드는 사업을 수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한화오션이, 그러니까 한화그룹이 이 필리조선소라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다분히 이런 포석을 갖고 인수를 한 것이죠. 작년에 이미 한화그룹은 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해서 2척을 수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특수선 사업부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 한화오션에서 이 특수선 사업이 수익도 많고 또 거래 관계도 민간 상선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. 국내에서도 이 잠수함, 그것도 중대형급 잠수함을 요번에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. 그리고 KDDX라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, 이것 또한 7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인데요. 여기서도 또 요번에 큰 발주 물량이 올해 2025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선 사업 분야가 올해 조선사들의 먹거리로서 또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이게 각광받을 텐데요. 여기서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과 경쟁해서 꽤 큰 수량을, 큰 물량을 잡아낼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이나 인도네시아 해군 강화 사업, 이게 이제 중국 때문에 더더욱 이 태평양 이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이 이 해군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쪽에서 꾸준히 물량이 나올 것 같고, 특히 호주 같은 경우도 이런 해군력 강화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방력 강화 사업에서 이런 특수선 사업에서 수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자,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.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는데 흑자 규모가 꽤 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는 작년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, 물론 이게 이제 연말에 4분기 때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을 크게 본 부분도 있습니다. 예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배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만들기 때문에
배를 수주하고 실제로 그 완공을 해서 그 선주에게 배를 인도할 때까지 짧게는 2년, 길게는 3년이 걸립니다. 그리고 지금 수주했을 때 예전 원달러 환율과 비교했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요 근래 가장 비싼 가격대까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는 그러니까 배들은 말 그대로 환차익을 20-30%씩 보는 그런 그 배들이라는 것이죠. 여기서 환차익이 크게 실적 호전에 큰 그 기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당분간은 이러한 수주, 그러니까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차익, 환차익이 이제 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, 분기 실적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면서 단기 순이익마저도 크게 늘어나서 특히 상선과 특수선 모두 그 양쪽 다 주력 사업이긴 한데 이쪽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이러한 실적 호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지금 상선이나 해양 플랜트 또 특수선 같은 데서 이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해군, 군함 같은 경우 이 특수선들이 꾸준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특수선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안정적으로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. 가끔 가다가 그 예전에도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선주가 이게 여러 가지 뭐 바다에서 이제 그 석유값이 뭐 떨어졌거나 천연가스 값이 떨어져서 이거를 시추할 때 손해를 본다 하면 배를 인수해 가지 않습니다. 버티는 거죠. 버틸 때까지는 그 파울티를 좀 받고 또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도저히 사업 수완이 안 맞으면 그 해양 플랜트 만든 해양 플랜트는 원가에 거의 그냥 다른 그 선주에게 매각을 해버립니다. 그렇게 해서 배 만드는 이익은 안 보더라도 손해는 안 보게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이죠.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특수선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. 그리고 연결 손익 환경을 봐도 확실히 2024년에는 그 다른 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특수선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특수선 사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키우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거는 연간으로 비교해봐도 확 티가 납니다.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봤을 때 최근 들어 기관 투자는 일방적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. 이것은 기관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다른 데 손해 본 거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수익이 난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더 길게 보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하나오션이 보면 최근 들어서 특히 1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4분기 때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고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서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부분을 보시고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그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3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실적이 분기별로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그 적정 주가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부분을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오션 같은 조선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